본격적인 지상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하마스 근거지를 장악했습니다. 가자지구 내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난민촌에서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조만간 외국인 일부를 석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에서 분쟁이 격화한 데 심각한 불안감을 느낀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한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승부수를 띄운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전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응급처치를 받는 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에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늦가을답지 않게 온화한 날씨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한 지상작전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하마스의 근거지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며칠 내로 외국인 인질 일부를 석방하겠다고 밝히고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보병들과 탱크 부대가 자발리아 서쪽에 있던 하마스 군사조직 자발리아 대대의 근거지를 장악했다며 이 과정에서 50여 명의 테러범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근거지 장악 과정에서 하마스와 무력 충돌해 다수의 테러범을 사살했고 이후 하마스 은신처에 있는 터널과 무기 창고 진입로를 파괴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 과정에서 이스라엘군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발리아의 난민촌에서 100명이 죽고 300여 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향후 수일 내로 일정한 숫자의 외국인을 석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فإننا أبلغنا الوسطاء بأننا سنفرج عن عدد من الأجانب خلال الأيام القادمة. 그러면서 가자 지구를 조만간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이란계 무장 조직인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بإطلاق دفعة كبيرة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الستية والمجنحة وعدد كبير من 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على أهداف مختلفة ل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في الأراضي المحتلة. 사리 대변인은 이번 작전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세 번째 공격이며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문 매체 아마주 미디어는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쿠두스군의 카하니 사령관이 레바논에서 작전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하니 사령관은 지난달 8일 베이루트에 도착한 뒤 이스라엘과의 확전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내 반이스라엘 세력의 작전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국제인권법은 단품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식당 메뉴가 아니라며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가자지구 상황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 확대와 가자지구를 향한 미사일 공격 등 분쟁이 격화된 데 심각한 불안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재정 운영 기조가 건전 재정이라며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이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 등 23조 원 규모를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일었던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양적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3조 4천억 원은 사회적 약자를 더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회의장 고성과 막말 자제 등의 뜻을 모은 여야의 신사협정에 따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장외에선 민주당의 피켓 시위가 펼쳐졌고 또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 합의가 다소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도 자리에서 일어나 윤 대통령 인사에 화답합니다. 올해 시정연설은 민주당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던 지난해와 달리 여야 신사협정에 따라 야당 의원 전원이 의석을 지켰습니다. 본회의장 내 야유나 고성, 막말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사협정을 맺은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가며 손을 내민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시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장외에서는 기싸움이 더 치열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 시간에 맞춰 국정기조 전환, 민생 우선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인 민주당. 대통령이 멈춰서지 않고 지나치자 여길 보라는 고성이 터져나왔고 일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실질적 대안이 빠진 맹탕에 불과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을 혹평하고 끝장 예산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예산안에는 조금의 양해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어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반면 여당은 정부가 혈세 낭비 요인은 차단하되 사회적 약자 보호는 강화한 건전 예산, 친서민 예산을 짰다며 야당의 협치를 촉구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그 재원을 잘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아주 분야들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올해 예산 심사는 내년 총선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만큼 여야는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히 R&D 예산 등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예산안 시정연설 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접견실을 먼저 찾아 오부 요인 또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단 공개된 차담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악수하며 오랜만이라고 짧게 말을 건네는 정도만 포착됐습니다. 다만 비공개 차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민생경제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도 답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현장의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각 부처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좀 더 천착하고 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김현욱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새서울의 도시계획 전시장 테이블을 끊었습니다.
김포의 옛날 땅과 합쳐서 서울시랑 통합하는 것이 김포에 타당하다. 김포는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뜬금없는 소리다. 이게 지금까지 입장이고 고양, 성남, 구리, 광명은 물론 그냥 전국토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국호를 서울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요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구상을 놓고 수도권이 뜨겁죠. 김포시는 시민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조만간 서울시 편입 특별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경기 북부의 성장을 이끌어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내년 2월 주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북부 비전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맵이 구체화하면서 김포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포 시내 곳곳에 걸린 플래카드입니다. 여당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내건 건데 경기 북부는 나쁘고 서울시는 좋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 북부가 될 바엔 서울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서울 편입 의지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김포가 한강 이남에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경기 남부와 교류가 어렵고 경기 북부와도 묶이지 않는 섬 같은 존재라며 생활권을 공유하는 서울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시민들의 85%가 전부 교류하고 있는 서울 쪽은 또 붙어 있고 그래서 서울이랑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포시는 서울 편입 정당성을 다루는 시민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특별 법안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1월 달에 주민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이런 절차 그리고 여론조사까지 해서 절차 다 거치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 주민투표든 아니면 또 의견 청지든 이제 건의할 생각입니다. 법안도 물론 저희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법안도 조만간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경기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전청조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모친 집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물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남현희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전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차로 경찰서에 도착한 전청조 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셨는데 남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게 맞습니까? 남현희 씨도 사기 범행 알고 있었나요? 전 씨는 오후 3시 50분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친척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과 함께 통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영장과 압수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포시에 있는 모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전 씨의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잠실동 시그니엘은 이미 전 씨의 짐이 다 빠진 상황이라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사건 3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 씨는 스토킹과 아동학대 혐의로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남 씨 모친 집 앞에서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이어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30일 밤에는 전 씨의 모친이 남 씨에게 전화를 수십 통 걸고 메시지를 보내 남 씨가 스토킹 혐의로 112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 씨는 전 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요. 지금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도 피해자라며 전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남 씨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각종 사기 의혹에 휘말린 전청조 씨가 또 다른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지난 4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전 씨가 A씨에게 결혼하자며 꼬드겨 수천만 원의 돈을 뜯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는 당시 전 씨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현재 전 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송파경찰서로 조만간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김포공항역에선 선로에 연기가 발생하며 한때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량 2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들것을 준비해 다급히 부상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 3터널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SUV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충돌한 겁니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20대 여성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SUV 운전자 40대 남성 A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나들목부터 10km가량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고 어떻게 났냐 하니까 그 분이 역주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술 냄새도 차 안에서 많이 나가지고 혹시 약주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술 먹었는데 너무 아프다고 막. 경찰은 A씨가 응급처치를 받는 대로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합실은 대피한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9호선 김포공항역 선로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역선의 승객들이 모두 대피했고 9호선과 공항철도 양방향 열차가 1시간가량 무정차 통과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연기 발생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에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배전함에서 시작된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박장현입니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가 동년배 여학생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초중학생 2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천안 동남구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각각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인 여학생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이들이 단체로 피해자들의 몸을 손발로 구타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무리 중 직접 폭행에 가담한 건 10여 명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이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 수사를 마치는 대로 소년부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50억 원이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이었다고 보고 아들도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연루자 가운데 가장 먼저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곽상도 전 의원이 다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받은 50억 원을 아들이 다니던 화천대유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겼다는 겁니다. 50억 원을 받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문건과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의 보석 보증금과 주택재산세가 아들 성과급에서 지출되는 등 부자를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해 곽 전 의원 항소심 재판에 제출하고 병채 씨와 뇌물 혐의 공범 관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였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정황도 확인해 수수 금액을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법인자금과 남 변호사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300만 원을 곽 전 의원에게 지원했다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곽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 걸쳐 동시에 2가지 재판을 받고 아들 병채 씨는 뇌물 혐의 등으로 1심부터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그러나 YTN과 통화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나 내용도 없이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곽 전 의원 부자를 뇌물 공범으로 기소한 검찰의 보강 수사 조치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을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69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전국 소 사육농가 방제 소독에 나섭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누적 확진 수는 오전보다 2건 늘어난 69건으로 의심 사례 3건을 별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긴급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에 3주가 걸리는 만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열흘 동안 전국의 소 사육농가 9만 5천호를 대상으로 방제 소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오는 9일부터 주요 소주와 맥주 제품 공장 출고가를 평균 7%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주 한 병에 6,000원 하는 시대가 이제 당연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의 술, 소주와 맥주, 이런 수식어가 앞으로는 무색해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11일 오비맥주가 주요 맥주 제품들의 공장 출고가를 6.9% 올린 데 이어 소주업계 1위 하이트 진로도 가격 인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9일부터 일부 소주와 맥주 제품 가격을 평균 7%가량 올릴 예정입니다. 소주의 경우 참이슬 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이 평균 6.95%, 진로는 평균 9.3% 출고가가 인상됩니다. 맥주 제품인 하이트와 테라, 켈리 등도 평균 6.8%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소주 맥주 즐겨 하는 편인데 가격 오른다면은 아무래도 평상시 먹는 것보다는 좀 덜 사 먹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주값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의 인상인데 원재료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입니다. 소주 주 원료인 주정 가격은 지난해 2월 대비 10.6%, 병 공급 가격은 20%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표를 아직 바꾸지 않은 상인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다른 상권에서는 좀 많이 오른 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6,000원으로 많이 올렸는데 아직 계획은 없는데 조금 한번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류 3사 가운데 롯데칠성은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류업계 줄 인상은 사실상 시간 문제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규모가 큰 회사로의 취업이 늘고 고용 안정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직업계고 578개 학교에 올해 2월 졸업자 7만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4월 1일 기준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55.7%로 전년보다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처 규모별로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율이 33.4%로 3.5%포인트 올랐고 종업원 30명 미만 기업 취업률은 31.8%로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입시 비리 관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입 모집 및 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이며 중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비리 행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입시 비리 관련 교원의 징계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불량 식자재를 납품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에도 버젓이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체결된 계약만 100억 원이 넘는데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식자재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학교에 납품하다 걸려 보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지 기간에 초등학교 9곳, 고등학교 2곳 등 11군데 학교와 1억 원어치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전 부산식품업체도 영업 정지 기간에 학교 5곳과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행정처분 결과가 공공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쉽게 말해 급식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원이 경위를 살펴봤더니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이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와 행정처분 주체인 식약처와 자치단체가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AT는 10자리인 사업자 번호, 식약처 등은 11자리인 인허가 번호를 기준으로 전산에 등록합니다. 11년 전에 똑같은 문제가 발견돼 행정처분 결과가 반영되게 고치라고 감사원이 지적했는데 기준을 통일해 전산화하지 않고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일 400건에 달하는 행정처분 내용을 AT 직원 1명이 일일이 손으로 입력해오다 보니 누락이 생겼던 겁니다. 그 결과 영업정지나 과태료, 과징금 등을 받은 식자재 업체들이 행정처분 기간에도 버젓이 초중고등학교에 납품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등 전국 47개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학교와 계약한 금액만 102억 원이 넘습니다. 양쪽 기관에서 서로 관리하는 코드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기관 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해소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었기 때문에 감사원은 식자재 업체의 행정처분 결과가 급식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게 식약처 정보와 기준을 통일하라고 AT에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일상 회복 이후 중국에서 극심한 스모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50m도 되지 않아 고속도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요금소 앞엔 차들이 밀려 있는데 정작 고속도로는 텅 비었습니다. 짙은 안개로 운행이 통제된 겁니다. 在大雾笼罩下，部分地区能见度不足500米，多地高速公路临时关闭沿线站口。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주로 운행하는 화물차들은 한창 달려야 할 때 발이 묶였습니다. 高速封了，不知道几点钟能开啊。 밤새 고속도로에 갇혀 쪽잠을 청한 기사들도 부지기수. 각지에서 물류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由于今天高速封路，大雾到不了，现在货还没到石家庄呢。 중국 허베이성 일대엔 가장 높은 적색 안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습도가 높은 해안 도시 텐진의 경우 방송 전파탑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건조한 내륙 평원인 베이징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뿌연 하늘 그대로입니다. 단순 안개가 아니라 매연과 합쳐진 스모그입니다. 중국 북부 내륙에 머물고 있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대기 오염 물질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일상 회복 이후 공장 가동 증가와 화력 발전소 증설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도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고요.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무려 7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에는 저녁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 일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 지방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요. 대기 불안정이 심한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4도, 청주 14.1도, 창원은 1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많게는 9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3도,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이 비가 지나고 난 뒤 다음 주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경기도와 영서 지방은 종일, 그 밖에 중서부 지방은 오후 한때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각 상임위 여당 간사들과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심사 방안을 논의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간담회에서 여당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아낀 재원을 약자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상임위별 예산 심사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정책 토론회로 경제 행보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위기 속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힙니다. 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위기대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각 분야 경제 전문가들도 참석해 거시경제 지표를 살펴보고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국감에선 여야 위원들은 7차 핵실험과 정찰위성 발사, 북러 간 무기거래 정황 등 북한 군사 동향을 묻고 관련 대책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진행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을 놓고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의 한 국립대학교 치의예과 특정 전형에 내정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명했지만 입시 비리 의혹이 확산하면서 교육부가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학원 강사 A씨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제보라며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같은 학교 재학생 중 한 명이 교사로부터 여긴 우리 학교에서 한 명 뽑아주기로 했으니 지원해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역의 한 국립대학교 치의예과로 앞서 A씨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곳입니다. 이 대학은 전체 학과 중 유일하게 치의예과에서만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입시에 새로 도입된 선발 전형으로 기존에 있던 지역 인재 선발 전형과도 다릅니다. 내신 성적뿐 아니라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형 수시인데다 전국 치의예과 중 유일하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모집 인원이 3명인 것도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3명 이하 소수 선발 전형의 경우 개인 신상 특정 우려 등으로 합격생 선적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국립대학교는 특정 교사에게 합격을 보장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치과대학에 입학했다가 자퇴하는 학생이 급증해 성적보다는 학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할 학생을 선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저희도 사실관계는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지금도 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최근 의대와 더불어 이공계 상위권 경쟁이 치열한 치과대학에서 입시 의혹이 불거진 만큼 교육부는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드론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드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기 발령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이모 총경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이 총경은 2021년 한 드론 행사에 참석했다가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드론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원이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허위 신고해 구속까지 당한 다른 피해자가 세관 외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석 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를 뒤늦게 공소 취소 결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8월 국가정보원 민간인 정보원 신분인 50대 남성 손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사범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 등인데 피해자들은 모두 구속됐고 이 가운데 1명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서 6월쯤 손 씨는 마약 밀수 첩보가 있다면서 인천 세관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이후 용산경찰서는 7월 대전의 중고차 단지 인근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손 씨가 누군가와 짜고 필리핀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된 필로폰이 배달되자마자 영문도 모르고 수령한 A씨를 급습한 겁니다. 하지만 용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보안 수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포착했습니다. 피의자로 붙잡힌 A씨의 진술이나 행적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부지검은 제보자 손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한 결과 배달 전 피해자 주소를 주고받은 거짓 제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또 손 씨가 제3자로부터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대가로 경찰에 허위 제보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에 서부지검은 억울하게 마약범으로 몰린 A씨를 구속 취소와 함께 혐의 없음 처분하고 손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무 죄 없는 피해자 2명을 마약 사범으로 구속한 용산서와 인천세관, 재판까지 넘긴 인천지검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마약 사범 검거 실적에 매달리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이러한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올해 특진 인원을 지난해보다 6배 이상인 50명으로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서는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 법원이 발부한 사안으로 제보의 신빙성이 높아 수사한 사건이라면서 실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지검도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세관에서 구속 송치받아 기소한 다른 거짓 제보 피해자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거짓 제보 피해자에 대한 형사 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동절기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12세에서 64세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신규 백신입니다. 내 집 마련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청약통장. 지금이야 통장 하나로 공공과 민영주택 청약을 모두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통합된 지는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저축 출시 전 공공과 민영주택 하나만 선택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당시 20대였던 A씨는 공공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며 또래보다 일찍 내 집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느덧 16년, 200회 가까이 돈을 넣고 있지만 서울의 공공분양은 가뭄에 콩나는 격이라 정작 통장 써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2009년에 그 청약 종합저축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멱차별이라고 느꼈어요. 이게 공공 분양이 자주 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을 넣어보자니 확인해보니까 민간으로 전환되고 나면 공공은 다시 넣을 수 없다고 하고 공공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 종합저축이 출시된 건 2009년 5월. 이전까지는 공공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기존 청약통장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합저축과 달리 청약예부금 통장으론 공공주택 청약을 들 수 없고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은 신청하지 못하게 되니 기존 가입자들로선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렇다고 종합저축으로 갈아타자니 지금껏 쌓아온 청약 가점을 사실상 버려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불만 속에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 수는 지난 9월 기준으로 140만 명이 넘습니다. 청약 예금으로 전환했을 때 가점이 60점대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오래된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낫고 만약에 청약저축이 10년 내외로 상대적으로 짧은 가입 기간이면서 부양가족이 3명 이상, 즉 4인 가족 이상으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예금으로 전환해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랫동안 내 집 마련에 애쓰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를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가 KT를 상대로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쌍용건설은 어제 소속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30명이 KT 판교 신사옥 공사 현장에서 물가 인상을 반영해 공사비 171억 원을 증액해달라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배관 청소 작업자들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에 노출되면서 피폭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분출된 오염수가 애초 발표보다 수십 배 많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3차 방류를 앞두고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자 5명은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뒤집어 썼습니다. 오염수를 탱크로 흘려보내기 위한 호수가 빠졌기 때문인데 당시 도쿄전력은 분출된 오염수가 100ml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의 진술과 바닥의 흔적 등을 추가 조사한 결과 분출된 양은 애초 발표보다 수십 배 많았습니다. 게다가 작업자가 노출된 오염수 양은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聞き取りでビシャッと出た感じとか、あと面積とか、あと本人の感覚ですね。作業者の感覚とかいろいろ聞きまして、総合的に数リットルだろうと、どのぐらい被ったかがもう測れないので。 도쿄전력은 방사선 수치가 높아 입원한 작업자 2명은 퇴원했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내부 관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뿐 아니라 후속 조치와 조사마저 허점을 보였습니다. 도쿄전력은 내일 3차 방류 개시를 앞두고 준비에 나섰는데 방류에 대한 주변국의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금수 조치한 일본 수산물을 주일 미군용으로 사겠다며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It's going to be a long-term contract between the U.S. Armed Forces and the fisheries and co-ops here in Japan. 중국은 미국이 시비를 걸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불안한 원전 설비 관리와 허술한 사후 처리, 여기에 미중 대립 구도까지 겹치면서 방류 후 폭풍을 잠재울 해법이 더욱 요원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미국의 연구를 겨냥해 사이버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미 상원 국토안보위 청문회에서 사이버 범죄 국가들이 미국의 네트워크를 손상하고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사망자가 10,000명에 이른다고 유엔이 보고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라메시 라자싱엄 조정국장은 현지 시간 3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우크라이나의 주택과 학교, 시장 등을 향한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일본 사이타마현 도다시에 있는 종합병원 앞에서 권총 발포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나 2명이 다쳤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15분쯤 도쿄 북쪽 사이타마현 도다시 종합병원에서 총기류 발사음이 들린 뒤 40대 의사와 60대 환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을 당한 40대 의사와 60대 환자는 모두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기차역에서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행인들에게 폭발 위협을 가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시각 31일 아침 파리를 관통하는 기차 안에서 베일을 쓴 여성이 다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여성은 옷 안에서 손을 꺼내라는 경찰 명령을 거부한 채 신은 가장 위대하다를 외치며 자폭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 충청남도가 세계적 기업 5곳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유럽에서 처음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해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에서 이상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과 미국의 세계적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충청남도의 성장 잠재력과 성공 사례들이 소개됩니다. 충청남도가 외자 유치를 위해 독일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투자 설명회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앞서 투자에 나선 외국 기업인들과 토론자로 참여해 힘을 보탰고 참석자들은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We really felt the highly professional people were met in Korea and also in Frankfurt, and so we will surely consider any future investment in Korea and more specifically in the Chungnam province. 대규모 투자 협약도 성사됐습니다. 벨기에 2차 전지 업체 등 해외 5개 기업이 충남, 천안과 서산, 당진 등의 공장이나 연구개발시설을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5억 3,500만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이 넘습니다. What we enjoy very much is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s in Korea, and secondly, the speed of execution which we can achieve for our investments in Korea. These are the main drivers for our decisions to invest in Chungnam. 충청남도는 이번 투자로 앞으로 5년 동안 2조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투산단 부지를 더 늘려 저렴한 부지를 공급하고 세금, 감면 등 공격적인 유치 전략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민선 8기 충청남도가 국내외 100여 개 기업으로부터 유치한 투자 금액은 약 16조 원.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지방정부가 외자 유치를 늘려나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프로야구 NC가 가을 야구 6연승을 달리며 한국 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겼습니다. NC는 수원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선발 신민혁이 7회 원아웃까지 단 1안타의 무실점으로 KT 타선을 틀어막고 박건우가 1회 투런 홈런을 포함해 3안타로 활약하며 3대2로 승리했습니다. KT는 9회 투아웃 만루의 끝내기 기회를 잡았지만 오윤석의 안타성 타구를 NC 유격수 김주원이 몸을 날려 잡아내면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두 팀은 하루를 쉬고 목요일 NC의 홈인 창원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전국의 솔로 데뷔곡 세븐이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10억 조회수를 달성한 곡이 됐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세븐이 발표 108일 만에 누적 재생 횟수 10억 회를 기록했다며 미국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가 플라워스로 세운 기록보다 나흘 더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고려 후기 걸작으로 꼽히는 전북 부안 내소사의 종이 국보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 동종을 국보로 승격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부안 내소사 동종은 덩굴무늬띠와 연꽃 문양 등 장식이 정교하고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중서부 지방에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 일부 지역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비는 점차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지방으로 확대하겠고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 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경기도와 영서 지방은 종일,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는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반면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4도, 청주 14.1도, 울산은 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많게는 9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3도,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